하더라도 뭐 문선배 현장에서 계실 때는 그런 박정희 권력이 그렇게 지독하게 포악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뭐 삼선하고 이럴 때니까. 근데 72년 10월 유신을 앞두고 앞에 한 2년, 그러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는 거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사를 하도 우리가 그때 동아일보를 8면을 냈어요. 8면에 실을 기사가 특히 정치 관련 기사는 거의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인기 있었던 기사가 2개였어요. 우리 동아투이 선배 이종배 선배가 쓰신 베리아 일대기라고, 그는 중앙정보부 러시아에 그거를 이 빗대 가지고 러시아의 베리아 이야기를 갖다 쓰면서 사실은 당시 박정희 권력의 중앙 정보부 권력을 이렇게 일종의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걸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는 구궁주 선배,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구궁주 선배가 쓰신 월드컵 스토리,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정도로 다른 정치기획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정치기획 기사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제3공화국 비사 이런 옛날 이야기 정도가 나갔지 정치면 기획 기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73년에 사회부로 옮겼는데, 그때 사회부에 와 보니까 기동 취재반이라는 게 구성돼서 지역 기사 발굴을 했습니다. 왜? 정치면 기사를 제대로 실을 수가 없으니까 지면을 채우려면은 8면 지면도 제대로 채울 수 없었어요. 아니, 정치가 압도하던 시대에 정치 기사를 제대로 못 내니까 8면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지방 기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동 취재반을 구성을 하고 체육면 기사가 그렇게 인기 있는 기사가 되고 할 정도로 당시는 거의 박정희 유신 독재 정치 권력이 압도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70년대 상황은 60년대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말 이게 불행한 건데,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정치 권력에 압도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도 거의 자기검열했어요. 이거 기사해도 나가지도 못 나갈 거 뭘 뭐 취재를 해? 그 자기검열. 근데 저널리스트가 자기검열한다는 거는 그거는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검열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2008년에 KBS 떠난 이후에 기자 PD들, KBS 기자 PD들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명박 시대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KBS 기자 PD들이 나도 지금 자기 검열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간 거죠. 근데 70년대는 정말 자기 검열했어요. 그러니까 기사 어려운 거는 못 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통일벼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제가 한 달 취재해서 르포를 썼거든요. 72년에 신동아에 있을 때. 못 나갔습니다. 통일벼 그거 나가면 문제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때 또 신동아에서 어느 선배가 공해를 한 달 취재해서 르포를 썼는데 그것도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기자들이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있으면은 이거 뭐 자기 검열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70년대는 정말 언론의 암흑 시대고,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언론이 다시 그런 현역 언론인들이 자기 검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시대가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지금 제가 정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74년 그 12사 자유원을 추천선언 이후에 그 몇 달간의 일,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40년 지났지만은 굉장한 어떤 자기 자긍심이랄까요? 그걸 갖고 계신 것 같고, 결국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이 동투가 40년 동안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80년에 어떤 그 민주화 봄이 있었듯이 74년, 75년에 어떤 그 자유언론의 봄, 그 기억이 어떤 사진 몇 장의 어떤 그런 그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처럼 계속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서 이렇게 지탱을 해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지금 정 의원님은 사실 그후에도 한겨레 신문의 창간 멤버로 또 오랫동안 계셨고요. 다시 이제 KBS 사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투 의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언론 생활을 사실 하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동투의 그런 이제 경험이, 그 짧았던 그 몇 년간의 경험이, 또 때로는 뭐 그중에 몇 달간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계속 언론인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더 말씀을 예, 주시죠. 예. 그 뒤에 삶까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12사에 참여한 거, 그리고 12사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싸우면서 이루어냈던 그 자유 언론을 한 뼘 한 뼘 찾아오는 그 과정, 그리고 비록 이듬해 봄에 해직되긴 다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까지 이룩한 그 정말 눈부신 그런 성취를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도 그럽니다. KBS나 MBC 그 후배들 보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언론 자유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유든 그건 정말 쟁취해서 스스로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언론 자유는 저희들이 12사 이후에 그렇게 싸워서 쟁취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제가 그 이후에 언론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게 항상 가장 소중한 이 자산이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되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제가 언론 현장에 다시 복귀했을 때는, 그때 물론 한겨레 신문에 저희 그 동아투이 이 동지들이 다 와서 함께 신문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다 오지는 못하고 일부만 참여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워싱턴 근무를 할 때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 채찍질을 많이 했습니다. 내 동아투이 동지들 목까지 내가 해야지, 다시 언론계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거잖아요. 다 못 왔으니까. 그래서 동아투이 그리고 80년 해직 기자들 중에 일부만 한겨레 신문 창간 이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 목까지 제가 같이 해야겠다. 특히 제 이제 입사 동기 중에 그때 또 제 동아투이 선배 중에 세상 떠난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늘 머리에 떠올리면서 제가 참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하는데 많은 그런 동아투이의 경험, 동아투이 동지들의 그런 모습이 큰 자극이 됐고요. 그리고 KBS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는 이제 당시에 이거는 경영을 할 경우에 후배들한테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서포터 역할을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유를 가장 중시하면서 큰 틀 안에서 스스로 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기본이었고, 그것이 동아투이 이후에 제가 쭉 생각해온 그런 언론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투이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언론인으로 살아오는 그 밑에 가장 큰 바탕에 흐르는 아주 큰 자양분이죠.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동아투이 동지들 대부분이 다 뭐 저널리스트 언론 현장에 복귀했건 안 했건 다른 일을 하고 있건 어쨌건 간에 살면서 그런 동아투이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